네, 지금부터 오늘의 네킬러 웨비나 4월 23일 목요일 네킬러 웨비나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발표자 네킬러 김상인이고, 그리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웨비나 진행을 끝내고 나서 혹시라도 좀 그 뒤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이제 이메일 쪽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기술적인 서포트 내용은 제가 또 서포트 팀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기타 뭐 영업이나 아니면 구글 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메모를 하셨나요? 네, 그럼 오늘의 웨비나 진행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웨비나 내용은 4월 23일 구글 캘린더 협업과 리소스 관리의 기본이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이메일로 미리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1번 일정 공유 팁부터 캘린더 공유 팁, 그 다음에 리소스 관리, 자유 질의응답, Q&A 시간까지 마련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정 공유 팁 같은 경우에는 캘린더 기능 안에서 어떤 특정한 캘린더에 일정을 만드는 방법, 일정 단위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캘린더 단위, 즉 일정 단위가 아니고 한 캘린더, 나의 캘린더, 상대방의 캘린더, 이걸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이런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외부 공개 옵션을 통해서 어떤 홍보 목적이나 그런 목적으로 내부 목적뿐만 아니라 내부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함께 볼 수 있는 캘린더를 만드는 방법도 한번 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소스 관리. 이거는 구글 앱스, 즉 업무용 구글에서만 제공이 되는 서비스고, 지메일 캘린더에서는 그냥 지메일이라 하면 일반 그 개인 구글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지메일 서비스에서는 리소스 관리 기능이 제공이 되지 않고요. 업무용 구글에서만 제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유 질의응답까지. 이때는 마이크를 켜주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채팅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먼저 일정 공유 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미팅 일정은 캘린더로 간단하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묻지 않고도 상대방의 일정을 파악하는 방법, 두 가지로 있는데요. 먼저 일정을 만드는 방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캘린더는 두 가지 캘린더입니다. 하나는 저의 개인 계정, 제가 네킬러에서 사용하는 계정의 캘린더이고, 다른 하나는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 중에 같은 마케팅 팀에 소속되어 있는 문성도 매니저의 화면입니다. 보시면 성도문, sd문, 네킬러.com 보이시죠? 이 두 사람이 함께 일정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리오는 제가 어떤 일정을 만들고 그 일정에 성도 씨를, 같이 일하는 문성도 씨를 추가해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오후 3시 네킬러 구글 앱스 캘린더 이 내용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내 캘린더에는 이렇게, 즉 내가 가진 캘린더, 구글 드라이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도 보면 이제 내 드라이브 파일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공유된 파일을 모아볼 수 있는 폴더가 있죠. 그것처럼 캘린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내 캘린더 부분에는 말 그대로 내가 소유한 캘린더, 내가 편집 권한을 가진 캘린더가 쭉 들어오게 되고, 다른 캘린더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유해준 캘린더, 하지만 내가 수정은 못하는 그런 캘린더가 이렇게 쭉 들어와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자, 일정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렇게 바로 그냥 달력상에서 스크롤을 해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기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일정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저는 그냥 스크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용자분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스크롤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 달력 보기 설정은 주 단위로 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분께서는 월 단위 혹은 5일 단위, 일정 목록 단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 단위로 다시 가서 제가 4시 반에 이 웨비나가 끝나고 성도 씨와 같이 어떤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하는 일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캘린더에는 우선 내가 가진 캘린더 안에서 이렇게 일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상인 킴이라고 되어 있는 이 캘린더 자체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제공되는 기본 캘린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개인 캘린더입니다. 저는 개인 캘린더에 한번 일정을 더 보겠습니다. 내용, 마케팅 회의, 그리고 일정 수정에 들어가서 시간대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반복되는 일정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반복을 클릭해 주셔도 되고, 빈도라든지 주기, 종료일, 날짜 이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반복 일정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은 하지 않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장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만난다 하면은 강남역 쪽에서 만나서 회의를 합시다 라고 하면 강남역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고요. 구글 맵에서 정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정보에 이제 사용자를 추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용자는 이 일정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아까 문성도 씨를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면, 문성도 씨가 참석자 추가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성도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권장 시간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오후 5시 반, 오전 9시 이런 식으로 상대방도 일정이 없는 시간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의 사람이 참석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약간 좀 예측하는 그런 권장 시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일정 세부 정보 오른쪽에 보시면 시간 찾기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셔도 자, 이 사람이 어떤 일정이 있나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자기 달력에 액세스를, 즉 접근 권한을 저에게 허용을 했을 때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에게도 이 달력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설정을 해놨으면 저는 이 일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객과의 미팅을 잡거나 외부 사람들과의 미팅을 잡을 때, 일정을 잡을 때는 이렇게 외부로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보다는 내부 사람들끼리, 회사 사람들끼리 이렇게 일정을 다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성도 씨가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일정이 있죠. 고객 미팅이라는 일정이 있어서 이 시간에는 어렵겠다라고 하면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바로 시간을 땡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자동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 끝나기 전에 5시 반부터 6시까지 봅시다 라고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일정 세부 정보로 돌아가서 설명을 간략하게 넣을 수 있고요. 프로젝트, 미팅, 그리고 첨부 파일 추가도 가능합니다. 첨부 파일은 본인의 네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이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첨부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을 저장하게 되면 참석자에게 초대장을 보낼지 이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만약에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자, 제가 성도씨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멀티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문성도씨의 화면입니다. 지메일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 자, 초대장 마케팅 회의라는 내용이 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 또는 미정 아니오를 바로 추가를 눌러주시면, 예를 누르면 다시 김상인 씨의 저의 이 달력으로 들어가 보면 이 일정을 클릭을 했을 때, 자, 예 2명이라고 뜨죠. 방금 성도 씨가 예를 클릭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예라는 메시지가 뜨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참석자에게 이메일 보내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자, 여기 메시지를 누르시고 이 미팅이 어떤 미팅인가 좀 세부적인 정보를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일정에 대해서 공유를 할 때 보통 이 일정이 뭐다라는 이런 어떤 알림을 주지 않고 보내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뭔가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참석자에게 이메일로 간단하게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리기로 했던 일정 공유 팁, 미팅 일정은 캘린더로 간단하게 상대방에게 묻지 않고도 일정을 파악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보여드릴 부분은 캘린더 설정 부분입니다. 캘린더 설정 부분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설정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 우측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하시고 설정을 누르시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캘린더별로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 김이라는 캘린더가 있으면 이렇게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캘린더 설정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다른 사람의 캘린더에 이렇게 들어가서 캘린더 설정을 한다거나. 그런데 다만 이제 다른 사람의 캘린더를 이렇게 설정할 때는 나의 캘린더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공유해준 캘린더인 만큼 아무래도 조금 어떤 설정사항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두 가지, 내 캘린더, 다른 캘린더별로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도 보여드렸지만 가장 근본적인 모든 캘린더 설정의 시작이 되는 설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설정에서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죠.
설정 부분에 들어가시면 이제 일반, 캘린더, 모바일 설정, 실험실 총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시간대를 선택을 할 때 예를 들면 본사가 미국에 있거나 네킬러처럼 본사가 이제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대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서울, 태평양, 표준시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 형식, 시간 형식이라던가 어떤 한 주의 시작 이런 기본적인 설정을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2가지 시간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캘린더로 돌아가기를 누르면 자, GMT-8, GMT 플러스 9 이렇게 2개 서울 시간대랑 저쪽 미국 서부 시간대랑 같이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일반에서 다시 캘린더 탭으로 넘어가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편집할 수 있는 로고 캘린더 여기 친절하게 안내가 나와 있죠. 내가 보고 조회하고 수정까지 할 수 있는 캘린더 그리고 기타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만 가능한 캘린더 기타 캘린더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유한 캘린더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 자신에게 캘린더를 공유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저한테 이 캘린더를 수정까지 해도 돼 라고 지정을 해두면 자, 내 캘린더 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캘린더, 기타 캘린더의 중요한 부분은 수정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여부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캘린더들은 제가 수정이 가능한 캘린더들이고 밑에 있는 캘린더들은 제가 수정이 불가능한 다른 사람이 저에게 보기 권한만 준 캘린더입니다. 자, 각 캘린더별로 이렇게 공유 설정이라든가 알림 수정 쪽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세부 설정이 가능하고 특히 이렇게 공유 설정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만약에 이 달력의 소유자라면 이렇게 사용 권한 설정 부분에 아무런 선택 옵션이 없죠. 이 말인 즉슨 제가 이 달력의 소유자라는 뜻이고 여기서 원하는 사용자를 추가해서 사용 권한을 총 4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 예를 들면 또 문성도 씨죠. 문성도 씨를 추가를 하고 이 사람의 권한을 한가한 바쁜 정보만 보기, 모든 일정 세부 정보 보기, 일정 변경 및 공유 관리까지 총 4가지로 줄 수 있는데 자, 위에 2가지는 수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2가지는 이 달력에 대한 수정은 불가능하지만 보기 권한만 주는 거고 그리고 이 4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캘린더 도움말에 들어가 보시면 캘린더 공유 다른 사용자와 내 캘린더 공유 이쪽에 들어가 보면 권한 설정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일정 변경 및 공유 관리부터 일정 변경 총 4가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안내에 대한 링크는 지금 제가 채팅창으로 넣어 드릴 거고요. 자, 채팅창에 방금 입력을 해드렸습니다.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 조금 이제 이 공유 권한 설정 부분이 헷갈리실 땐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구글 캘린더에 대한 총괄적인 이 안내를 보실 수 있는 페이지는 자, 구글 캘린더 이 페이지고요. 여기도 제가 한번 링크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캘린더에 대한 전체적인 도움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공유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알림 수정 같은 부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알림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 캘린더에 대한 전체적인 알림 설정, 알림 추가를 통해서 팝업이라든지 이메일, SMS 이렇게 알림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새 일정이라던가 변경된 일정, 취소된 일정 단위로 이렇게 좀 자세한 알림 설정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알림을 이렇게 자주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달력마다 이렇게 막 이메일, SMS 설정을 해두진 않았는데요. 원하신다면 뭐 이렇게 새 일정이 생겼을 때 나에게 꼭 알려줘 라고 하면 뭐 이메일 또는 SMS 알림을 받으실 수 있겠죠. 캘린더로 돌아가서 자, 마지막 설정 보여드릴 부분이 실험실. 그 전에 모바일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모바일 설정을 해주시면 이게 인증을 먼저 한번 받아야 되고요. 인증 코드를 받아서 입력을 하고 나면 본인의 이제 폰으로도 SM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분이 실험실 부분인데 실험실은 Gmail에서도 있는 부분이죠. 즉 정식 기능은 아니지만 사용자들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뽑아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만 쓸 수 있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정 첨부 파일 이런 기능이 유용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기능을 찾아보시고 뭐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1년 보기 옵션이 원래 기본적으로 구글 캘린더에서 제공되지 않는 건데
만약에 1년 보기를 원하시면 이걸 또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점, 자, 설정 부분에 있습니다. 설정 부분에. 다시 캘린더로 돌아가서 두 번째, 캘린더 공유 팁, 그리고 권한 설정 방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팀원에게 캘린더 공유 권한을 부여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외부 공개 옵션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캘린더 만들기, 두 가지가 있죠. 자, 먼저 팀원에게 캘린더 공유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내 캘린더에서 어떤 새로운 캘린더를 만들고 그거를 바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은 자, 김상인 이 사람 말고 제가 문성도 씨 아이디로 들어가서 문성도 씨 아이디에서 캘린더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문성도 씨 아이디로 로그인이 됐고요. 웹 캘린더에서 새 캘린더 만들기가 있습니다. 새 캘린더 만들기 들어가셔서 캘린더 이름 문성도 김상인 프로젝트 캘린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 위치도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지정을 하실 수 있고 시간은 자동으로 대한민국 서울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사용자 공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캘린더를 다른 사용자 공유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캘린더를 공개로 설정 또는 네킬러 조직 내 사용자의 캘린더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전체적인 단위로 공유를 하는 옵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캘린더를 공개로 설정으로 누르시면 이 캘린더는 네킬러뿐만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공유가 되는 캘린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네킬러 구글 앱스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캘린더죠. 이 캘린더, 네킬러 구글 앱스 캘린더. 이런 캘린더 같은 경우는 자, 공유 설정을 캘린더를 공개로 설정 이 부분을 이렇게 해두셔야 돼요. 계약, 모든 일정 세부 정보 보기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제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네킬러 구글 앱스에 이렇게 입력된 일정을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통은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내부 업무 목적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캘린더이기 때문에 캘린더를 다른 사용자 공유 이 부분은 끄고 자, 특정 사용자 공유 이 부분에 상인 이 사람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자 너도 모든 일정 세부 정보 보기뿐만 아니라 변경도 하고 공유까지 해 라고 최고 단계의 권한을 주고 그리고 캘린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캘린더를 만들면 자, 여기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제 문성도 김상인이라는 프로젝트 캘린더가 생겼죠. 이 캘린더의 내용을 보고 싶지 않으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끄시면 되고요. 색깔 표시가 됐다 안 됐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김상인 씨의 캘린더를 들어가 보면 자, 새로 고침을 했을 때 문성도 김상인 프로젝트 캘린더라는 내용이 저한테도 들어온 게 보이시죠? 제가 문성도 씨가 이걸 줄 때, 권한을 줄 때 수정까지 가능하다라고 줬기 때문에 다른 캘린더가 아닌 내 캘린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바로 일정을 만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내일 오전에 우리 이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자라고 했을 때 일정을 만들 때 문성도 김상인 프로젝트 캘린더를 선택을 하고 내용, 회의 이렇게 적고 일정을 만들면 자, 이렇게 내일 10시, 11시, 10시부터 11시까지 회의가 잡히게 됩니다. 다시 문성도 씨 거에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방금 만든 회의 일정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공유 캘린더를 만들고 그리고 그 캘린더 안에서 일정을 함께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캘린더는 어떤 폴더 개념 그리고 일정은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부분이 외부 공개 옵션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캘린더 만들기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이죠. 자, 여기 캘린더 설정에 들어가셨을 때 이 캘린더 공유하기에서 자, 특정 사용자 공유가 아닌 캘린더를 다른 사용자 공유 이 부분 제가 네킬러 구글 앱스 캘린더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킬러 구글 앱스 캘린더가 여기 있죠. 지금 네킬러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개된 캘린더인데요. 캘린더 설정 부분에 들어가 보면 공유하기 자, 캘린더를 공개로 설정 모든 일정 세부 정보 보기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킬러 홈페이지에서 네킬러 구글 앱스 웨비나 달력을 봤을 때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걸 공개로 설정해 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네킬러 조직 내 모든 사용자에게만 가 있다면 이 캘린더는 외부 사람들, 로그인이 안 된 사람들은 볼 수가 없겠죠.
자,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리소스 관리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용 구글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구글 포 워크 업무용 구글 앱스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자, 먼저 리소스란 무엇인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캘린더를 이용을 해서 어떤 회의실 일정을 관리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뭐 공용 자동차 아니면 공용 호텔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호텔 일정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회사 차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어떤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그 리소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일반 사용자가 아닌 구글 앱스의 관리 권한을 가진 관리자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소스를 만드는 것 또한 캘린더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구글 앱스 관리 콘솔에서 만들게 되는데요. 구글 앱스 관리 콘솔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을 하신 다음 여기 앱 박스를 누르시고 여기서 관리 버튼을 누르시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admin.google.com 치시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총 9개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앱을 들어가 보시면 구글 앱스 캘린더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캘린더에 들어가시면 두 번째 나오는 게 리소스 내용이 보이시죠? 자, 리소스 부분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UI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 리소스 만들기, 리소스 삭제, 그리고 각 리소스를 클릭해서 편집할 수 있는 화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저는 리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만들 때 리소스 이름, 네킬러 미팅룸, 회의실 이런 식으로 유형을 지정을 하고 변경사항을 저장을 하면 네킬러 미팅룸이라고 제가 만든 그 리소스가 여기에 등록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리소스를 만드시고 어떤 공유 설정을 하실 때는 조금 시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네킬러 미팅룸이라고 바로 생겼는데 자, 이 만든 리소스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부분이 중요하겠죠. 관리자가 방금 만든 이 리소스는 멜롱닷컴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은 회사에서 테스트하는 계정이고 그 테스트 계정의 관리자입니다. 이 사람의 캘린더에 들어가 봤을 때 캘린더를 새로 고침해 보시면 내 캘린더에 굉장히 많은 달력이 있고 이 중에 보다 보면 자, 여기 네킬러 미팅룸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 반영이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미팅룸 A, B, C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미팅룸 A라든지 D 뭐 이런 내용이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관리자만 이 리소스를 관리하는 사람이랑 괜찮은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 다른 관리자 2명과 같이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추가해 주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팅룸 D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사람들 2명과 공유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공유하기로 들어가서 사용자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데모1이라는 사람 그리고 데모2라는 사람과 같이 하겠다.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이 사람들의 사용 권한 설정 또한 일정 변경, 최소 일정 변경 정도는 이렇게 찍어주셔야 공유 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변경까지는 찍어주셔야 이 사람들이 이 미팅룸에 대한 달력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시면 자, 미팅룸 D라는 이 달력은 제가 방금 찍었던 데모1이랑 데모2라는 사람에게 공유가 됐고 그 사람들은 자, 어디에 뜨느냐 그러면 제가 수정 권한까지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내 캘린더에 뜨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관리자가 만약에 이런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도 저는 공개되어 있는 조직 내부에 공개되어 있는 캘린더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볼 수 있는 옵션은 다시 네킬러 계정으로 돌아가서 보여드리면 자, 네킬러에도 여러 가지 리소스를 관리자가 만들어 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킬러 서울 코리아라는 뭐 오피스 미팅룸이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 안에 어떤 리소스가 있고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보고 싶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려면 자, 다른 캘린더 우측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고 재미있는 캘린더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 기념일이라든지 스포츠 뭐 야구 들어가 보시면 뭐 MLB라든가 이런 일정도만 가져오실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게 세 번째 더보기에 있습니다.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네킬러닷컴의 리소스라고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시고, 자, 지금 제가 NTK, 넷킬러 코리아, 서울 코리아 이 부분을 제가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아까 다른 캘린더에 보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본사 오피스의 미팅룸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를 하시면 구독이 자동으로 되게 되고요. 캘린더로 돌아가셨을 때, 자, 산호세 오피스라는 다른 캘린더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 미팅룸이 뭐 이렇게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일정이 잡혀 있다면 편집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일정을 입력해 놨다면 저는 이 미팅룸이 언제 누구와 예약이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리소스 관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리소스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보실 수 있는 안내, 링크 또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리소스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캘린더를 보여드릴 때 보내드렸던 링크는 그냥 supportgoogle.com이고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역시 supportgoogle.com인데 자, 구글 앱스, 즉 업무용 구글 쪽에 특화된 도움말 내용입니다. 여기서 캘린더 리소스 정보 여기를 보시면 리소스 만들기부터 캘린더 리소스 관리, 공유, 추가, 알림 받기까지 총 5개로 안내를 서포트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링크를 한번 또 채팅으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끝났습니다. 1번부터 2번, 3번까지 리소스 관리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자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사용자분들의 궁금한 점을 제가 들어보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약간 조금 빨랐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은 너무 좀 천천히 진행이 됐나요? 딱 30분 맞게 진행이 됐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구글 팁 웨비나 내용은 구글 사이트 내용이고요. 구글 사이트에서 구글 드라이브 파일을 넣고 그리고 캘린더를 추가해서 사람들과 일정을 보면서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PC에 저장된 파일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을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함께 올리는 저장소로서의 공간, 게시판 형태로서의 공간으로서의 구글 사이트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5월 7일, 그리고 5월 14일, 5월 21일에 대한 이렇게 3주 단위의 일정도 계속 올라갈 예정이고요. 이 페이지 많이 방문하셔서 웨비나 일정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사용자분들의 질문은 없으신 걸로 간주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이용하셔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약 30초 후 웨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